플러스에서 알려드리는 코인 투자 이야기 홍반장입니다. 자, 코인을 하신다면 이더리움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더리움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매매는 하셨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500원은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이더리움 관련 코인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지분증명 전환을 위한 공개 테스트넷의 모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으며 메인넷은 6일 벨라트릭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후 15일 지분증명 병합에 나선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반응은 어땠을까요? 발표 후 이더리움이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번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큰 기대감을 보여주는지 알아보려면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이더리움의 이더라고 하며 화폐 단어 ETH다. 비트코인 이후 등장한 가장 큰 알트코인으로 비트코인 다음에 가치를 지는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나 결제나 거래 관련 시스템, 즉 화폐로서의 기능에 집중하는 반면 이더리움은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나 결제뿐 아니라 계약서,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더리움의 높은 활용성 덕분에 다양한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반 토큰이 많아질수록 그 코인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꿀팁 드리며 대표적으로 파이어폭스 창시가 만든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더리움 초기 개발진이 만든 골렘, 예측 시장 플랫폼 어거 등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많은 코인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기반이 이더리움 기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2009년에 개발된 비트코인, 그리고 5년 뒤인 2014년 비탈린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개발했는데요. 여기서 또 비트코인 연관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의 프로그래머인 아버지로부터 이 비트코인에 대해 얘기를 처음 접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처음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대해 눈을 띄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프로그래머인 아버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더리움은 존재하지 않았을 건데요. 특히 저는 이 당시 17살인데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 블록체인은 눈을 뜨고 이더리움 만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이 부테린은 천재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린 부테린을 필두로 이더리움 개발진들이 개발한 시스템 DAO, 즉 어떤 조직도 소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합의하에 프로세스가 실행되며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 바로 이게 이더리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코인에서 숙명 같은 해킹 사건, 이더리움도 발생했는데요. 2016년 6월 17일 DAO 컨트랙트 취약점을 이용해 약 360만 개의 이더리움, 당시 시대 640억 상단이 도난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도난당한 코인은 전체 이더리움의 약 10%에 해당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코인당 21달러에서 13달러까지 엄청난 가치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저 당시 13달러 했답니다. 정말 코인은 계속 들고 있으면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보여주네요 또. 하지만 이 해킹당한 이더리움은 바로 인출이 되지 않았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연 인출 제도가 있듯이 이더리움에게도 DAO 규정으로 인해 인출한 이더리움을 움직이려면 스플릿 후 48일이 지나야 자금을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인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둑맞은 거래자들을 위해 이더리움 재단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정말 뱃살, 이 살을 빼는 것처럼 말이죠. 이유는 기존의 은행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없던 것으로 해 계약을 파기하면 되지만 이더리움 같은 POW, POS형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해당 지갑의 소유자 키 없이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블록체인이 얼마나 보안에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때 이더리움 재단이 제시한 방법은 첫 번째, DAO와 해당 차일드 DAO의 이동을 정지하는 소프트 포크. 두 번째, DAO 토큰 보유자들이 이들을 되돌려 받게 하는 하드 포크. 이 모든 피해자들이 이더리움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하드 포크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하드 포크를 단행해 결국 성공하면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킹 사건 이후 하드 포크를 단행한 대표적인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킹을 하는 도둑놈들도 좋은 코인들을 해킹을 하나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더리움처럼 하드 포크를 성공적으로 단행을 한 코인은 크게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해킹 사건 이후 만 원대에서 20만 원 넘게 올라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당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해킹 사건이 발생한 코인은 우리에게는 대박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200만 넘는 것이죠. 정말 대박입니다. 그죠? 이런 이더리움에게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요. 높은 수수료 속도입니다. 특히 트랜잭션이 상당히 느린 편으로 12에서 15 TPS 그치며 이후 등장한 POS, DPoS 기반의 블록체인이 더 큰 처리량으로 이더리움의 아성을 위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 솔라나의 경우는 최대 5만 TPS 차이가 꽤 납니다. 그죠? 자, 이런 이더리움은 L2 솔루션, 레이어 2 솔루션을 통해 문제를 우회하는 한편 2.0에서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POS로 전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머지 업그레이드. 이더리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평가받은 머지. 가장 핵심이 바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뀐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작업량이 많다고 증명한 사람에게 채굴 보상을 주었다면 머지 업데이트 이들은 해당 코인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 채굴 보상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번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채굴에 필요한 전력은 99.9%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더리움 초당 거래 속도가 최대 6000 TPS까지 확대될 수 있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수수료도 0.25달러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문제점, 수수료가 높은 속도도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현재 비트코인 시총은 520조, 이더리움은 255조로 딱 절반 수준인데요. 이번 머지 업데이트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넘어서기 역부족이지만 비슷한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홍 반장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인버스와 함께 홍 반장과 함께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코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코인 투자 얘기 홍 반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